미수 허목 선생이십니다. 그 묘가 저 연천, 강원도 경기도 연천인가 강원도 연천인가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사주를 보죠. 사주를 보고 뭐 이력을 좀 공부도 해보고요. 축월의 기토이죠. 예. 그러면 이 축월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주후겠죠, 그죠? 예. 당연히 미토에 충이 있어서 일정 부분 조절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 충은 유금과 합을 더 종용하죠, 그죠? 예. 어쨌든 조후로 시의 병화가 아주 인성으로 그럴듯하게 나와 있네요. 조후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이 축토가 유금과 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합을 삼합으로 한다는 것은 자, 왕지가 일지에 있고요. 이 삼합은 일지 식신이죠. 식신. 식신 기준으로 에너지가 결집돼 있다. 그러면은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고지로 쓴다는 뜻이네요. 그죠? 고지를 합해서 식신으로 끌어온 거니까 이 얘기는 유금 식신 플러스 축토 고지, 그죠? 이건 비견이지만은 축중의 신금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축토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된 옛것,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을 일지식신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네요, 그죠? 축토 입장에서는 유금으로 발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월이라고 하는 환경, 구성이 이 사주는 기토가 금하는 것이 저 충미 충으로 금돼 있는데 그것을 끌어와서 자기가 직접 발현하고 쓰는 것, 식신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으로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고지를 합해서 끌어낸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미수 선생의 성향을 생각해 보시면은 왜 그러한 성향이 발현됐을까를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어요. 미수 선생과 비교되는 인물이 우암이죠. 송시열. 여기 서인의 영수, 남인의 영수. 이런 건 뭐 세력적 부분, 우리가 얘기한 정치적 성향이지만은 이런 정치적 성향을 만드는 거의 배경에는 공부의 성향이 깔려 있어요. 미수 선생 이쪽 남인의 기본적 배경, 공부의 배경은 고경에 있어요. 육경 중심. 이쪽 성리학 사서 중심. 사서 삼경 중심이고 이쪽은 육경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전에 유학 중심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들이 바라보는 예법이 다르죠. 이쪽에서 바라보는 예법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예법이 다르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사주를 본다면은 사주의 기본적 접근이 월의 축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일지 유금으로 식신으로 합을 해서 그걸 끌어내서 사용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고지를 사용하는 형태를 읽으셔야 돼요. 그걸 조후돼 있는 병화로 발현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줄거리예요. 그러면은 이 월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읽어내실 수 있죠. 이건 저 축미충에 의해서 오히려 유축으로 연결되는 합력을 더 조장하고 있는, 충돼 있으면은 이렇게 충되면 이렇게는 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충된 상태를 유금이 끌어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도 기본적 관계는 유축, 합이 이 사주의 정신이고 힘이고 기본적 에너지를 쓰는 근간이 됩니다. 근데 이 유금은 인목을 극하죠. 이건 정관이잖아요. 그럼 정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하려고 하죠. 식신으로. 정관을 수술하는 게 아니고 수정한다. 웃어줘야 되는데. 정관 수술이 아니고 수정이라고요? 네. 정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옛 것을 끌어들여서 이해해서 공부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본인의 힘으로 깨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목은 병화를 투관시켰죠. 그리고 이 병화는 조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타협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본인의 주장이나 그 틀을 쉽게 바꾸지 않겠죠. 그죠? 금극목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큰 틀에서 이해되고 바라봐 줄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강인한 면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는 뭐 다 풀이 된 거예요. 먼저 저 구조를 보죠. 을목은 편관인데 충미충으로 실제로 밖에 있어요. 연간에 있으니까 저 을목이 뭔가 명을 소토 역할을 할 수 없죠.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토가 안 되니까 이게 직으로 자리를 잡는 것도 어렵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 연간의 편관이 직이 되려면은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오야 되겠죠. 그러면 목이 안으로 들어오든지 저 을목을 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든지 아니면 다른 관이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이 구성이 아니고 차라리 인목 정관이 출을 할 때가 더 낫겠죠. 그죠? 이게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성을 쓰는 게 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벼슬을 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게 실제로 만만치 않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벼슬로 주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목의 구성으로. 그러려면은 그러한 환경 조성이 형성돼야 돼요. 그게 지금 구성으로 쉽지 않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명은 실제로 과거도 보지 못했어요. 과거를 볼 자격을 상실되죠.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해요. 인조가. 그래서 거의 55세 넘어서, 그러니까 인조가 죽고 효종이 들어서고 부터 벼슬이 주어지는데, 뭐 말단이죠. 능참봉 뭐 이런 거 주어지긴 하는데, 과거는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근데 결국은 나중에 우의정까지 해요. 과거를 안 보고 정승이 든 우암하고 미수, 이 두 양반 거의 없어요. 우암도 우의정까지 올라가거든요.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을 한 두 양반. 어쨌든 관을 쓰기 어려운 건,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만으로 볼 때 이 명은 관 중심의 명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관을 쓸 수 있는 배경은 아주 잘 돼 있죠. 그잖아요. 충이 돼 있고 기토가 천간에서 병화를 보고 있으니까 관을 쓰려고 하는 형태나 목을 키우는 것, 목의 수용은 아주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명에서 관이 주도되는, 실세로 주도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실세가 아니고, 킹메이커네요. 그죠? 배경에 있잖아요. 유행하는 용어 아니에요? 킹메이커? 그래서 그 연간에 보시면 되겠고, 자, 병화 시간에 있고요. 정인입니다. 이게 조후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생화, 화생토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화가 결국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실제로는 본인이 쓰는 건 토생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고리에 중첩되는 화토라고 하는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코드예요. 그러면 목과 토의 관계, 금, 목의 관계, 그러니까 목극 토, 또 금, 목, 이 관계를 연결하는, 생으로 전환하는 게 화라는 얘기네요. 그죠? 이 관계를 생으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러면 저 병화가 역할을 할 때 능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명은, 이 병화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용신 개념은, 용의 개념, 이 명이 쓰고자 하는 것은 유금이에요. 일지에 있는 유금, 식신을 쓰는 거고요. 그 식신을 쓰기 위한 배경이나 조건, 뭔가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은 병화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게 정인이니까 공부하는 거죠. 이게 시에 있으니까 앞에 뭔가가 주어지고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받아들이겠죠. 그죠? 시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앞에 연월에 인성이 있다는 거하고는 시차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은 늪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주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진행될 때
일정 부분 어떻게 돼요? 스타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후반부가 돼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겠구나. 뭔가가 그 갈물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데 외우지를 못해요.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이 한 권 띄어질 때쯤 되니까 다 이게 트이는 거죠, 물리가. 처음에 스타트는 늦는데 자기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저 인성이 실제로 이렇게 목생화를 하는 데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물꼬가 트인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그래요. 이 양반은 88세까지 사신 양반인데 55세 얘나 돼야 실제로 벼슬에 나가고 뭔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늦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도 읽어내셔야 되는 게 관을 극하잖아요. 관을 극한다는 것, 정관을 극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는 양반이셔요. 인조의 아버지가 정원대원군이에요. 정원군. 정원군의 아버지가 선조겠네요. 그죠? 선조의 아들이 정원군이고 정원군 아들이 인조예요. 지금 이 정원군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말 많은 장릉이에요. 김포에 있는 장릉. 이 양반이 나중에 추종돼서 원종이 되잖아요. 이 아버지를 올리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반대. 나이 30이 되기 전인데 반대합니다. 정관 식신으로 그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 원칙에 맞지 않는 걸 하면 안 된다. 선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세우려고 하냐 이렇게 반대하죠. 인조 화나죠. 그러니까 인조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네 과거를 정지시키겠다. 점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과거를 못 보게 해요. 인조가 그 왕위에 있는 동안 내내 이 양반은 은거합니다. 타의에 의해서인가 자의에 의해서인가 어쨌든 이 부분을 그죠?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고집스럽잖아요. 옛것의 제도를 원칙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극목한 걸로 목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명의 기본 구조예요. 자, 시기를 보면은 목이 들어오면은 목생화, 목극토, 그죠? 이렇게 일어나겠죠. 목생화가 된다고 하면은 관인으로 연결될 테고요. 관인. 목극토한다는 건 관이 들어와서 직이 형성된다는 뜻이잖아요. 관인으로 연결된다는 건 직을 위한 공부를 하는 자격을 만든다는 뜻이겠죠. 근데
목극토로 연결된다는 건 직이 주어진다든지 직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제도권, 시스템과의 관련된 일들이 형성되겠죠. 그것은 결국은 시에 있는 병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목운은 대체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데에 적합하다. 자기 역량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이걸 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생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목이 제도잖아요. 제도, 법규, 원칙 이런 것을 공부한다는 뜻이죠.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맞는 자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명은 결국은 저 연간에 있는 을목편관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직으로 쓰여지는 형태가 아니고 자신이 공부하는 거에 뭔가 배경적인 형태는 되겠죠. 이런 걸로. 그럼 목이 운에서 온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직이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그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지로는 인목, 묘목인데 묘가 들어오면은 을목이 힘을 갖네요. 그죠? 예. 또 지지의 충미, 충도 해결이 되고요. 묘요충이 당연히 일어나지만은 그것은 유금, 식신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묘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 오네요. 그죠? 자, 인목은 당연히 목생화의 목이에요. 이 목은. 앞에 목극토도 일어나고 이러지만은 실제로 뭔가 힘을 발휘하고 개선되고 하는 형태로 작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시에 있는 병화로 연결되는 에너지, 목극토보다는 목생화의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럼 인목이 개입할 때는 결국은 관과 연관된 것 때문에 공부한다. 자격이 요구된다. 그것과 연관된 형태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군은 대체적으로 좋은 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군이 오면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금극목이죠. 지에서 금극목이 일어납니다. 유금 식신에 의한 금극목이죠. 묘목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저 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형성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운인데 인목은 정관이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금극목 때문에 관제 염려하셔야 돼요. 관과의 트러블, 갈등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묘목은 오히려 자신이 돌파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인목은 정관적인 거에 대한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화를 보면은 천간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화생토죠. 목생화는 소극적이죠. 연간에 있는 목생화이고요. 그러면 화생토가 된다는 것은 배운다, 끌어들인다, 뭘 준비한다 이거고요. 이건 공부한다는 거 이게 화극금으로 작용하겠죠. 지에서는 화극금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요. 이건 뭐예요? 자격을 만드는 거죠. 자기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실천적 자격이죠. 식신과 연관되어 있는
구성이니까. 그럼 사화 굉장히 좋죠. 뭐에게? 사유축으로 연결됩니다. 사유축에 사화니까 정인이 식신과 식신의 국을 이루어서 에너지적 전환을 일으킵니다. 이건 뭐예요? 배운 것이 실천적으로 쓰여지는 것, 자기가 생각한 거와 결속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오는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주도되는 거죠. 외부적 기준으로. 이건 인오의 병화로 가게 되니까 본인 중심이 아니고 관 중심의 부분으로 넘어간 거예요. 관인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부는 뭐예요? 일지식신이죠. 그러니까 일지식신으로 하는 공부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예요. 그게 인성 사화가 개입할 때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신바람 나겠죠. 여기 팔순 다 돼서 신바람 나시겠죠. 사화가 이때부터. 근데 오화는 외부 조건에 맞춰진 거예요. 자기 공부가 아니고 외부 조건에 맞춰져 있다. 이걸 그냥 5나 7 정도로, 지금 하면 7인데 요 대운 들어 쓰자마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신 거예요. 신사 대운까지. 5로 하면 여기까지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겠고요. 어쨌든 조금씩 차이 있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화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나한테 부합되는 형태로 연결되게 됩니다. 조후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운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화운이 뭔가를 실천하게 하고 밖으로 뭘 만들어내게 하는 그러한 운은 아니에요. 근데 오화 같은 경우는 인호의 병화로 가게 되니까 주어진 거에 맞추어서 자신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요 인목이라고 하는 정관 중심으로 에너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관인으로 연결된, 이때가 가장 벼슬의 부분, 우리가 얘기한 관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커지는 걸 얘기하겠죠. 토는 불편하네요. 그죠? 어떠한 토가 와도 불편하잖아요. 무토, 기토 다 불편하죠. 이미 토는 주걸의 기토로서 미토까지 끌어들이고 월간에 기토가 또 있고 해서 토는 저걸로 충분해요. 토를 오히려 소토해서 써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기본으로 금과 목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코드인데 본인은 금을 쓰잖아요. 그죠? 일지에 유금으로. 근데 천간의 병화 기준으로는 시지에 있는 병화의 근기인 인목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목을 쓴다고 하는 게 기본적 조건인데 토가 또 오는 건 불편하다 이거죠. 다 불편합니다. 지지로 죽토, 진토, 미토, 술토 어느 것 하나 토가 개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주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토운일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참 어려운 시기죠. 금을 보면은
토생금은 개인적 자기 실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금극목이 된다는 것은 외적 조건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되겠죠. 자, 그러면 금이 이 명에서 토생금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 자기 에너지를 끌어낸다. 그래서 금운이 이 명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운이에요. 자기 성취가 되잖아요. 자기 성취, 토생금 하게 되니까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 신금, 이 금은 대부분 다 뭐예요? 화, 생토를 생금하는 금이죠. 화생토를 금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실천적 배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지금 같으면은 이런 금운이 자기가 직접 뭘 운영한다든지 뭘 가르친다든지 부족하면 채우려고 직접 가서 선생 찾아가서 뭐 배우려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러겠죠. 이게 만약에 토생금이 화생토가 안 되는 명이라면은 이러한 금운에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적 접근이죠. 실기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얘기하는, 뭐,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화생토가, 이 사주는 저 인성이 사주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얼 해도 다 뭐예요? 인성으로 환원시키죠. 자기가 한 것을 다 기록하죠. 자기가 한 것을 다 검토하죠. 그게 인성이라고요. 그러면 시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앞에 오늘 한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시에 인성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다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그걸 갈무리 하려고 하겠죠. 시에 인성이 있다. 그럼 이 인성은 대부분 되새김하게 하는 그러한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시에 인성이 있으면 공부들 잘하죠. 경험한 거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걸 사색하기도 하고요. 반추하기도 하죠. 그러면 앞에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그걸 쓰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그걸 쓰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한다든지 그냥 끌려서 한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죠, 공부가. 그게 월이나 연에 있는 인성을 쓰는 명이에요. 자, 월의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공부의 연결고리가 태어나자마자 딘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밖에 나가서 뭐 자기가 일을 해요. 그걸 자격을 따서 그 자격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변호사가 됐다 또는 의사가 됐다 무슨 선생이 됐다 그렇게 했는데 시에 식상이 있으면은 그걸 잘 쓰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명들은 배운 것을 소모하고 있잖아요. 배운 걸 소모하죠. 배운 걸 잘 쓴다고요. 앞에 자기가 배우는 걸. 근데 그걸 되새김하는 것, 정리하는 것, 이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인성으로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놓는 건 잘하지만은 자기가 내놓은 것을 다시 추스리는 것, 되새김하는 것, 이건 쉽지 않다는 뜻이네요. 자, 앞에 식상이 있고 뒤에 인성이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몸으로. 식상으로, 행동으로 하고 싶은 것.
그걸 그냥 했다고 생각하시면은 뒤에 인성으로 그걸 어떻게 검토하겠죠. 자격화를 만들려고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뭔가 형성하려고 하겠죠. 예. 이 양반은 자신이 자기의 문집을 다 정리해요. 이분이 쓰신 만든 문집이 기언예요. 문집이 꽤 되죠. 그게 10권짜리로 돼 있는 게 있고 뭐 4권짜리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뒤에다 연모까지 뭐 뒤에다 붙여져서 좀 커지긴 했지만은 사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문집을 다 정리해 놔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한 것을 오늘 한 것도 정리 안 하잖아요. 이분은 어디 여행 갔다 오잖아. 그러면 여행기 다 써요. 아니요, 이분 전국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지방 현령, 현감 이런 것을 하셨는데 중앙직으로 거의 가보지를 못하신 양반이세요. 그래서 계속 임지에 이렇게 가죠. 그럼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뭐 경상도, 뭐 의령 어디, 뭐 저기 연천 어디,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뭐 전국을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다 글로 남기죠. 가끔 뭐 뱃놀이 한 것도 다 글로 남기고. 근데 글도 참 정갈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화생토인 것을 토생금으로 쓴다. 이 명은 금을 쓴다는 것은 가장 자기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운이겠죠. 자기 실현을 하는 건데 뭐의 조건이에요? 문제는 관과의 부딪힘이 있죠. 저런 거에 갈등. 관으로 나가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관으로 나가는 거에 어려움이 있죠. 금국목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경신, 금국목하죠. 그잖아요. 자기 일을 하는 것. 지지로, 신금, 유금도 금국목하네요. 식상이 왕해지는 거잖아요. 식상이 왕해지는 것. 근데 운을 보시면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운은 천간으로는 일정 부분 뭔가가 관이 와서 될 것 같지만은 지지에 관의 뿌리를 건들잖아요. 금국목으로. 그냥 어림없어요. 벼슬 천거잖아요. 천거돼서 과거를 안 봤으니까 효종 때 천거돼서 뭐 해도 금방 사양하고 내려오고 사양하고 내려오고 이러죠. 송시열하고 똑같죠. 송시열도 자기를 주어주는데 출사를 안 해요. 거부하고. 자기 제자들이 다 가 있는데 그 아래 가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금운은 개인적인 성취에는 최고의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운을 보면은 수는 토국수, 수국화 이런 것들이 형성되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 수에는 금생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결국은 식신으로 한 거에 대한 결과죠. 금으로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 올 때는 이런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금국목. 여기서 금국목이 해결된다는 것은 관과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극적 대면이 해결되는 거죠. 여기 수국화한다는 건 화의 입장은 인성의 입장에서
인성의 쓰임이 규정지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화의 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수운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만들어 놨던 공부, 지적인 것, 수준을 쓰게끔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운은 밖으로 에너지를 쓰게 해주는 조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수극화로 왔으니까 공부하기는 어렵다. 대신 그것이 공부한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러한 조건으로는 쓰여지겠죠. 만약에 목이 같이 목과 연결돼서 온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연결될 거예요. 관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수운이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과 밖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밖으로 쓰여지게 하는 것. 그건 결국은 목과 금의 관계에서 수가 개입한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금생수는 자기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고요. 수생목은 관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죠? 목이 수를 끌어내는 건 관과 연결되는. 결국은 관을 극하지 않는 형태의 재로서의 역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이 많아지고요. 개입해야 될 일들이 본인한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임수, 개수, 재운이에요. 쟁제도 생기죠. 쟁제도 생깁니다. 근데 이 구성에서는 천간 간으로 수생목, 저기 연간에 있는 을목에 수생목이 되니까 재생관의 역할도 하겠고요. 수극화하죠. 수극화가 더 중요해요. 수극화한다는 것은 토국수 되는 상태에서의 수극화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지구로서의 역할을 해주겠죠. 이때의 수극화는 토가 개입되어 있는 수극화니까. 그래서 병화의 가치를 규정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천간의 재우는 직을 갖게 하는, 다시 얘기하면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해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축중의 개수를 빼놓고는 사주에 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가 천간에 왔을 때는 그러한 축중의 개수 이렇게 나올 때 재가 드러난 거잖아요. 자기의 행위, 식신으로 뭔가를 한 거에 대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되죠. 이 명은 평생 가난하게 사신 양반이셔요. 집안 자체가 그래요. 아버지 때도 그렇게 지방 현감을 전전하는데도 단 한 번도 뇌물인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양반이셔요. 그게 올거든 집안. 어쨌든 쟁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재적인 갈등들, 주변에 대한 부분들, 이 재는 결국은 자신의 영역과도 연결되겠죠. 제자들, 이런 구성들과 연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체화된다. 자기가 가르치던 또는 자기 세력, 얘기하는 그 당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임수, 개수가 불편한 구조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안 드러나면은 편하죠. 속 편하죠. 근데 드러나니까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개입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주는 이 수운에 수생목, 수국화가 자리를 만들게 하는 거죠. 자리를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 제 사주에서 실제로 제가 가장 약한 사주인데 그게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자리에 대한 권역적 부분은 크지 않다 이거죠. 대신 이 사주는 그 인성과 식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주라 명예, 자존심, 뭐 실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존심에 스크래치 입는 건 참을 수 없다 이거죠. 지지로 해수, 자수 이건 금생수, 수생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시에 수생목으로 연결되니까 지지의 수는 오히려 괜찮아요. 자기 공부하는 것. 지지로 수운이 온다는 건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도 제 운은 제 운이다. 쟁제 앞에 일어나고 뒤에 해결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명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구성은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결국은 후반부에 식신과 인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를 주로 쓴다. 프로그램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사주는 천천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만들어서 때를 기다리겠죠. 이분이 19세인가에 결혼을 하는데 오리선생 이원익 유명하신 양반이잖아요. 청백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분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게 일화가 있어요. 이 오리 선생이 정승할 때예요. 이분 정승인데 집이 가난한 어쨌든 뭐 청백리 중에 하나시고요. 아이들 노는데 지나가는데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 네 집 자식이냐 그러니까 딱 옷깃을 딱 여미고 딱 흐트러진 옷 딱 하고 저는 양천의 허 시기 하며 조부는 누구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지켜보고 가서 집에 가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손녀 사윗감 정했다. 그 아들이 가난한 집이니까 어떻게 저를 가난한 집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무조건 우겨서 결혼시켜요. 여기서. 나중에 내 자리를 앉을 사람은 야다. 자기 정승자리에 앉을 사람. 그래서 이 양반이 어거지 피워서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평생 그러니까 부인은 정승하는 걸 못 보죠. 돌아가시니까. 전국 떠돌면서. 이분이 이분 초상화도 있거든요. 돌아가시 2년 전인가에 초상화 그리신 게 있는데, 초상화에도 자기 쓴 글이 있어요. 자기 생김새나 이런 거. 태어났는데, 뭐, 이마는 쑥 들어가고, 눈썹은 뭐 길고, 뭐 하얗고, 뭐, 이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수라는 호도 자기가 진 거예요.
그 고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손금에 이런 문자가 있었대요. 자기가 쓴 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표현한 글에. 그리고 발바닥에 우물정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호를 저렇게도 미수라고도 졌지만은 다른 호로 문보라고 하는 이름 자로도 쓰고 그래요. 자를 문보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에 그럴 문자가 있었다고. 55세 전까지는 뭐 그냥 후학 양성 공부만 하시고 이러죠. 그러니까 30대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이분을 가장 아낀 임금이 현종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내내, 이게 30대 젊을 때니까 인조 내내 벼슬은 못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거 당합니다. 그거 반대했다고 정거 당하죠. 자, 이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송 논쟁이잖아요. 예송 논쟁. 예송 논쟁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논쟁 때 1년을 해야 되냐 3년을 해야 되느냐 갖고 싸우죠. 그래서 3년을 주장하죠. 근데 송시열 저쪽 서인에서는 장남이 아닌데 어떻게 3년을 하냐 1년으로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왕인데 서자도 아니고 대군의 왕으로서의 그러니까 3년을 해야 된다. 이거 만약에 서자의 군이었으면은 3년 얘기 안 했을겠죠. 근데 대군이거든요. 정실 부인에서 난 대군인데 둘째잖아요. 효종이 복림대군이잖아요. 첫째가 소현세자이고요. 그러니까 둘째니까 송시열 쪽 서인에서는 서자다. 둘째니까. 그러니까 1년으로 해야 된다. 대군이고 그리고 임금인데 임금으로 됐는데 3년상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1차 때는 지죠. 1차 예송논쟁에 남인이 실각됩니다. 그때 저 미수 선생도 좌천돼서 삼척부사로 갑니다. 삼척부사, 삼척이 척주잖아요. 척주. 지금 삼척이라고 부르지만은 옛날 지명은 척주. 동해 비라고 있어요. 이 비문을 쓰시죠. 저쪽 삼척지방, 저쪽 동해 삼척지방 가시면은 식당이고 어디고 다 걸려 있어요. 척주 동해 비 문이 글로 써져 있는 거 액자로 딱 해서 다 걸려 있습니다. 예, 그때 삼척 부사로 가 있었는데 아마 정말로 잘하셨어요. 보시면 기록도 보시면은 향약 같은 거 만들고 이 동해 바닷가니까 풍속이 굉장히 센 거죠. 미신이니 뭐 이런 굿거리 뭐 이러니까 그걸 유교적 풍속으로 바꾸는 것에 굉장히 힘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향약 만들고 연결하는 것도 하고
가뭄이 들어서 그 가고 뭐 얼마 뒤에 가뭄이 들어서 뭐 전국이 가뭄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이분은 미리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식량 비축도 하셔서 그 가뭄을 최소화하고 뭐 이런 걸 하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 동해 바다 해일이 넘쳐서 그 막 홍수가 나고 이게 피해가 심해요. 그 파도 때문에. 그런데 저 비문을 써서 그 바닷가에다 딱 세웁니다. 그대로 파도가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 그래가지고 비문을 깼대. 깨고 나니까 또 막 파도가 넘치더래.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우니까 조용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전서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이고 서예가이고 유학자이고 의학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래서 천문, 지리, 역학 뭐 못하시는 게 없죠. 이분 아버지의 부친의 스승이 박지화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서경덕 선생의 제자예요. 도인이라고요. 이 도맥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정 부분 저 박지화 선생과 연결돼 있어서 그러한 도인적 풍무를 갖고 계셨었죠. 그런데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강에 막 비가 잔뜩 와서 배도 띄우기 어려운데 막 배를 띄워서 그 토정의 그 자리를 찾아가요. 토정 선생은 이미 돌아가신 뒤고 토정은 정자인데 흙으로 싼 정자라는 뜻이에요. 이지암 선생이 만든 정자 거기서 사셨대. 그래서 호가 토정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가서 볼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가 봐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러죠. 박지화 선생이나 토정 선생이나 다 뭐예요? 서경덕 선생 제자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도맥을 읽는 다 이쪽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전설을 또 서예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서로 쓴 것을 그 비문으로 만들어서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수행하시고 이런 양반들은 동해 척추비를 아예 부적처럼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저거 외우시는 분도 있고요. 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송시열과의 일화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송시열이 굉장히 아팠을 때 의사들이 뭘 처방해도 낫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의술이 뛰어나다는 걸 알아요, 허목이. 그래서 허목한테 아들 보내가지고 송시열이 자기 아들 보내서 처방전 받아와라. 그러네. 허목이 처방전을 써줘요. 근데 거기에 막 비상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죠. 분명히 처방전 보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건 죽이려고 하는 거다. 송시열이 처방전 써주면 미수 선생이 처방전 써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송시열은 죽을 것이다. 이 처방전을 보고 배짱이 안 돼서 약을 지어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지어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송시열은 약 지어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약 먹고 씻은 듯이 낫습니다. 이게 허목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 양반 대단하구만. 인물은 인물이네. 그랬다고. 또 송시열도 그렇게 또 처방전을 정직하게 또 써준 것을 또 믿고 그 양반 서로 그렇게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인데 서로를 한편으로 인정하죠. 이게 1차 예송 논쟁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들 있어요. 그 윤선도 도 1차 예송 논쟁 때문에 귀양 가거든요. 그 양반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가 같은 거 보셔요.
그런데 그때 상소 올릴 때 상소에는 온갖 쌍욕이 다 튀어나와요. 그것 때문에 서인들 막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때가 이 예성 논쟁이고요. 그 당쟁이 그 전에는 이 예송 논쟁 전에는 밀고 땡기면서도 그래도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런데 이 예송 논쟁을 지나면서 목숨을 걸어요. 당쟁에. 이 송시열이 죽게 된 게 송시열이 얘기하는 체위 부정. 이런 건 막 예성 논쟁 책 보면은 뭐 골치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죠. 몸은 아버지의 적통을 이었지만은 장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임금에 대한 자격에 대한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죠. 결국은 이 얘기가 꼬투리가 되죠. 이게 1차 예성 논쟁 때 나온 건데 나중에 2차 때 다시 다 소급해서 그거 다 찾아서 결국은 사형까지 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당연히 경색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나서 숙종 때 경신 대환국이 일어나요. 또 다시 숙종이 잘한 것은 환국 정치이죠. 남인 끌어들였다가 다시 서인 끌어들였다가 이렇게 환국 정치를 하는데 그 뒤로는 남인은 완전히 사라지죠. 그 뭐 정조 때 조금 뭐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인터넷에 한번 치셔서 저 척추 동해비 비문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혹시 이렇게 그걸 쭝얼쭝얼 하시면은 도움 받을 줄 모르잖아요. 혹 또 저 민통선 연천 쪽에 가시다가 기회 되시면 허묵 선생 묘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참 양지것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